스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은 원래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것에는 흥미도 없고 바깥 활동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애완용 동물을 많이 키워가 참 큰일이다. 개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 자꾸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지.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애를 그렇게만 키웠어요. 어쩔 방법이 없어 지금. 까르마 업이 그렇게 형성되는데 지금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첫째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내 마음이 된다. 그게 막 보면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이러면 못 고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컴퓨터 할 수도 있고 뭐 집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 못 가고 하는 휴학애가 다시 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마음을 첫째 느긋하게 먹었어요. 문제가 있는 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가 자식 보고 엄마부터 벌써 니는 문제가 있는 애다 하는데 세상에 가서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부터 아를 신뢰를 믿음을 줘야 돼요. 아까 이래 병원에 가야 될 걸 막 덮어놓고 안 보내고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믿음하고 틀리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면 가야지. 우선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믿어줘야 돼. 첫째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여러분들 자식 못 믿잖아. 두 번째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딱 신뢰를 하면 엄마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가능하면 여기 여러분 또 학교 가서 공부 안 하겠네. 요래 또 꾀를 내가 또 공부하라고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탁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고 오히려 기회가 있다면 안내를 이렇게 스님이 경주 남산 갈 때 같이 데려간다든지 고래발에 유역지 갈 때 보내줘요. 그것도 너무 강요하면 안 돼. 야 그거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한번 가볼까 할 때까지 가라 이러지 말고 이렇게 정보만 알려주면 그중에 자기가 내가 한번 가보겠다 하면 보내야지 가라고 하면 안 돼. 이런 경우에. 또 집에 혼자서 뭐 몇 달이 있어도 괜찮아요. 몇 년이 있어도. 좀 기다림이 필요해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고 날리고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도 내가 학교 다니다 이렇게 오면 걱정거리죠. 아들 감옥 간 것보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중된 게 더 가슴 아팠대. 나는 우리 형제들 다 애미가 나만 애 하나도 안 먹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째 막 자식이라고 나는 다 애를 먹이고 이래서 제가 저는 안 했잖아요 이랬더니 난 집안에 도움도 주고 이래가지고 전혀 애를 안 먹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네가 제일 가슴 아프겠대 이래. 그러니까 다 엄마 입장에 생각해보면 자식이 어떤 일을 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지켜보고 봐내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안 돼요. 아까 뭐 춤추는 애 같으면 좀 춤출 수 있도록 놔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인생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걸 좀 지켜보고 기다려줘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뭘 해라? 수행해라. 기도해라. 그 다음 봉사하고 너무 자식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마라. 수행하고 기도하고 내 인생부터 먼저 건강하게 해야 돼. 지금 애 걱정, 남편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내 인생부터 먼저 딱 단단하게 갖춰. 그래야 내가 힘이 있어야 도움을 줄 수 있어. 지금 내가 힘이 없는 거 여기 전전긍긍하는 거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봐야 돼. 긍정적으로 봐야 아이들한테 훌륭한 아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남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들에게는 열등의식이 됩니다. 애들에 대해서도 매사 부정적으로 보지 마. 긍정적으로 봐. 좀 격려해줘. 공부 성적이 좀 떨어지고 뭐 좀 한다 하더라도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항상 기준은 이거예요. 밖에 가서 폭행한 남을 때렸냐? 아시겠어요? 남 물건 훔쳤냐?
남자나 여자애를 성추행하느냐? 거짓말하고 욕설하고 돌아다니냐? 그 다음에 술 먹고 취하거나 마약하거나 이러냐? 막 그런 정도가 아니면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거 아니면 인생의 길은 수많이 열려 있으니까 좀 믿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필요해.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 기도 안 하노 이래서 말하면 안 돼.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이런 일이 딱 부딪히면 전혀 다릅니다. 기도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버틸 힘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금방 휩쓸려 들어가요. 스님 안녕하세요. 아들은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다른 것에는 흥미가 없는 상태입니다. 원래 대학 입학만 했습니다. 저는 수행을 시작하면서 아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들을 무조건 학교에라도 보내라고 합니다. 아들의 남편이 집에 있는 날에는 아버지가 무서워서인지 외출을 합니다. 남편이 없는 날에는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저에게는 학교에 갔다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남편은 저들을 학교에 억지로라도 보내라고 추궁하고 아들은 거짓말하고 숨겨달라고 하고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면 남편도 저를 탓하고 아들도 저를 탓하고 난감합니다. 스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남편 애들 갔나? 학교 갔나? 안 갔습니다. 야단을 쳐도 그냥 받으세요. 왜 사실대로 말해야 되느냐? 숨기게 되면 좋은 거짓말도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이 늘게 돼요. 그러면 거짓말이 내가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거짓말도 자꾸 하다가 나중에 거짓말을 감당 못해가지고 그 무거운 짐이 돼가. 지금은 이제 바른 말을 하려면 어때요? 너무너무 그게 크게 돼서 도저히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두 번 한다 하더라도 지속된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다. 같은 사건을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처녀 때 애인이 있었다. 이런 걸 굳이 남편에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바른 말 한다고 묻지도 않는데 우리 스님이 바른 말 하라겠다고 여보 내 처녀 때 바람 편 연애를 했는데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스님이 바른 말 하라 그러더라고.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괜히 긁어서 부스럼 일으킬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묻지도 않는 말을. 그러나 묻는다면 할 때 이 이성 문제는 가능한 바른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중생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해가 많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면 가능하면 덮고 가는 게 낫고 꼭 상대가 알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하면 안 사는 게 나아요. 사람의 기본 태도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삶에 늘 연연해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해서 당당하면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아들이 싸우면 제일 좋은 거는 가능하면 개입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는 쫓아내고 하나는 쫓겨가고 하면 내버려 둬버려요. 그거 남편 말리고 자식 말리다 보면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게 되거든요. 자식이 뭐라고 하면 너 알아서 해라. 너가 이제 18살 또는 20살 넘었으니까 아빠하고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하고 관계에서는 엄마가 뭐든지 돌봐줄게. 밥 해달라면 밥 해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아빠하고 관계는 네가 아빠하고 해결하지 왜 엄마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냐.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딱 잘라줘야 됩니다. 그럼 인간관계를 자기가 안 풀고 늘 남을 통해서 엄마 등 뒤에서 치맛자락 속에서 풀려고 하는 거를 자꾸 봐주면 애는 병신됩니다. 나중에. 이게 딱 치마를 걷어버려야 돼요. 등 뒤에 숨으면 탁 비켜버려야 돼요.
정면으로 대응하기. 지금 이게 작은 문제 같지만 이렇게 해서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정면으로 대응해서 두드려 맞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풀지 않으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엄마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아버지도 마찬가지. 남편도. 늘 아들한테 직접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화나고.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얘기한다. 마누라를 통해서 아들한테 자꾸 하려고. 그때도 비껴버렸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당신 아들, 당신 알아서 해라.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느냐. 당신 아들 아니냐. 당신 좋아하는 아들 아니냐. 부자간에 누구들이 싸우라 그래. 싸우라. 그리고 그냥 외출해버려. 싸우도록 놔두고. 그럼 뭔가 한판 싸우고 무슨 수가 나든지 수가 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자꾸 끼면 싸움이 확대됩니다. 당사자들끼리 만나게 하면 가부간 해결이 돼요. 아버지가 포기하든지 아들이 포기하든지 타협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끼어서 막아주면 해결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대신 남편이 화를 내고 그러면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하면 합니다. 아이고 여보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대신 아들한테 할 말은 그건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딱 냉혹해야 됩니다. 아들도 뭔가 하면 아이고 그래 엄마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와 관계 문제는 딱 냉정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건 네가 알았어요. 너가 아버지니까. 너 왜 너 아버지하고 얘기도 못하냐. 그게 남의 아버지라고 너 아버지야. 그게 남의 애가 아니고 당신 아들이요. 당신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책임 회피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한테는 항상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책임 전가하면 싸우게 되거든요. 책임은 내가 껴안되 그러나 그것은 남의 일에는 내가 간섭을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다 혼동돼요. 책임을 진다는 게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건 무책임해지려고 그래요. 책임질 거는 책임지되 간섭을 안 해야 돼요. 그런 태도를 가지시고 하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남편에게는 참여 기도하고 애한테도 참여 기도해야 돼요. 남편에게는 아이고 제가 당신한테 늘 반발하는 심리, 반항하는 심리를 가졌더니 그 인연 과보로 아이가 저렇습니다. 여보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당신한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 기도를 하고 아이한테도 참여 기도를 해야 돼. 아이고 내 마음이 유전이 돼가 네가 그렇게 마음이 힘들구나. 다 엄마 잘못이다. 이렇게 자꾸 참여 기도를 하셔. 죄의식을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잘못하고 애가 저래야 됐다. 이렇게 죄의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참여 기도를 하라. 내가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정진하지 못해서 남편은 남편대로 저러 화나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저렇게 무기력해져 있다. 이것은 내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거다. 이렇게 참여 기도를 하라. 아들이 지금 20살인데 중학교 때부터 반말을 하더니 고등학교 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 보고 수능을 쳤습니다. 그리고 재수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도 없고 집에서 컴퓨터만 합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바둑을 가르치느라고 무척 엄하게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에게 대들면서 지금 아버지가 집을 나가 서 있습니다. 그때 정신병원에서 아이가 병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하고도 대화가 없습니다. 지금 남편 사업이 안 되어서 저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거를 조기에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 조기에 치료를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을 키워서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의사 상담을 해서 지금은 괜찮은지, 괜찮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건 괜찮아요. 이게 조금 치료를 받을 만큼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보고 치료를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이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치료가 필요하면 첫째 치료를 받을 것. 두 번째 치료를 안 받더라도 요양이 필요하다면 와서 조용한 데 가서 요양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에 대한 압박 이런 거 더 이렇게 병을 키우죠. 이번에 사건 나는 거 보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려요. 그래서 이 봉사하고 육체노동하고 너무 뭘 해야 된다 이런 압박을 하면 안 돼요. 너무 하자는 대로 벌어줘도 안 되지만 이렇게 너무 부모가 자식을 제 맘대로 움켜쥐고 이래도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진료를 간단하게 한번 받아보시고 두 번째 하고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 의도, 내 목적, 네가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완전히 버리세요. 네가 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싶으면 가고 네가 어떻게 해도 나는 좋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대화를 쭉 해. 자기 자식을 누가 제일 잘 알아야 돼? 엄마가. 근데 자기 자식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 나한테 데려와서 애가 어떤 생각하는지 좀 알아주세요. 그래.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고 편안하게 대화를 해보세요. 의도를 일으키지 마라. 의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스님이 여러분들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든지 여러분이 남편 낳아놓고 연애를 하든지 뭐 아내 낳아놓고 연애를 하든지 바람을 피우든지 두 집 살림을 살든지 사기를 치든지 그런 거 스님한테 얘기할 때 그냥 듣잖아요.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상담해 주지. 그럼 하라 마라 이런 간섭 안 하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남의 인생이 간섭이에요. 물으니까. 묻는 중에 그래도 너 당신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는 게 네한테 이로운가를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 듣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고 공부하는 게 힘든다 하면 쉬게 해야 돼요. 우리 문경 같은 데 와서 깨담장하고 기도대중하고 육체노동하고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공부는 뭐 5년 있다 해도 되고 10년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야 돼요. 마음속에 열등의식을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심리적 압박, 열등의식이 없어 뭐든지 해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살아가기 힘듭니다. 앞에서 어떻게 수행할 거냐 하는 건 이미 다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게 사건, 이 개개인의 일에 관계없이 앞에서 법문한 대로 자기 정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래 되든 저래 되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심자입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추는 비보이들의 춤을 좋아합니다. 이것이라도 원하는 대로 해주면 공부도 좀 할 줄 알았는데 더욱 공부는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 2번 춤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도는 나와야지 하는 엄마의 근심을 아랑곳 없이 학교를 다니기 싫어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직업을 가질 만큼 춤에 재능이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고등학교 나오지 못할까 봐 너무 걱정이 되어 스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놔두세요. 정말이에요. 하는 데까지 놔두고 나중에 조언을 청할 거예요. 다 엄마가 자꾸 학교 하니까 학교 가는 건 엄마 걱정이 자기 걱정이 아니거든요. 엄마가 학교 신경 딱 꺼버리면 학교 가는 게 자기 걱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공부하니까 공부가 엄마 걱정이고 지 걱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원도 안 보내주고 뭐도 안 보내주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그래 봐요. 막. 죽기 살기를 하려고 그러지. 왜? 그게 자기 일이 되기 때문에. 자기 일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여러분들이 대신해줘서 아이 일을 뺏어버린 거예요. 밥 먹는 건 자기 일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밥 먹으라 하니까 애가 성질나면 안 먹어! 이래 나오잖아요. 나 같으면 안 먹는다 이러면 사를 굶겨버려요. 밥 달라고 싹싹 빌 때까지. 근데 그게 또 가슴 아파 못 그러죠. 공부 안 하겠다고 하면 잘 됐다 그냥.
노가다로 집에서 맨날 청소시키고 일시키고 공부하기 싫으면 일이나 하자 이러면서. 그러면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날 대신해 준단 말이에요. 갓난 애기 때 5, 6살 때까지 대신해 줘. 애도 왜 1살, 2살 때면 벌써 똥오줌 가리는 거 자기가 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렇게 해야 자꾸 크지. 왜 자꾸 대신해 주려고 그래?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 애완용 동물 키우는 거지. 걔가 언제 뭐 이발해달라 그랬어요? 옷 입혀달라 그랬어요? 근데 뭐 이발도 시키고 옷도 입히고 물감도 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내 일이란 말이에요. 걔 일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이가 애완용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걔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야생성 동물하고 다르잖아. 사람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 그냥 놔둬보세요. 좀 하게.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하면 놔둬봐. 지금 이런 거는 고민 안 해요. 예를 들면 애가 남을 두드리 팬다, 마약을 한다. 뭐 이러면 이건 진짜 좀 문제 아시겠어요? 이런 걱정이라면 조금 문제지만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돼요. 부처님도 왕자 하라고. 부모가 왕자 노릇, 왕노릇 좀 하라는데 내 명사이나 하고. 아시겠어요? 노을 딴지 돼서 이 비보이보다 더 한 거예요. 이런 거 하도록, 자기 하도록 좀 놔둬봐요. 좀 놔둬. 나보다 자기가 더 답답할 때가 좀 기다려줘야 돼. 이것만 하면 먹고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가 좀 수행을 하고 절에, 이런 걱정하지 말고 절에 와서 봉사는 좀 해요. 이런 걱정하는 염불 하고. 그럼 엄마가 딱 좀 의젓해야지. 그래서 도와달라 할 때만 도와주고, 도와달라 그러면 그냥 놔둬요. 대신 해주지 말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엄마가 내가. 그거 안 되는 게 뭐예요? 이 까름업이에요.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자라왔기 때문에. 아무리 커도 그래요. 이 까르마라니까. 그거 좀 놔둬봐요. 놔두고 나중에 도저히 이제 무슨 다른 일이 생길 때 그때 와서 나한테 물어요. 그러고 오도할 데 없으면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고등학교 아들이 엄마 몰래 무협지 빌려보고 컴퓨터 유료 사이트에서 영어와 게임을 자정이 넘어서 몰래 봅니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자애들 벌거벗은 것도 보고 온갖 거 다 봐요. 아시겠어요? 이것만 보는 거 아니라니까. 제가 평소 아들에게 뭘 잘못했나 우울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창 젊은 나이에 입시 때문에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해도 되고 다른 여가 시간을 주어서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 생각하기도 하다가도 입시를 생각하고 다른 아이들이 이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지 생각하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해는 돼요.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무협지나 보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내 친구들하고 생각해보면 그때 애들 학교 영어 보러 가지 말았는데 영어로 갔다가 붙들려 와가지고 벌써 그 정학 묻다가 교실 저 벽이 어때요? 정학자 해가 이름 붙고 소풍 가면 술 먹고 또 쓰러져가 네 학과에 끌고 싣고 오고 그 고등학생 나이에 어디 뭐예요? 어디 매매촌 지역에 갔다 와가 교실에 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애도 있고 그러면 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전부 부러워가지고 와 얘기하는 거 가서 몰려가서 듣고 그게 아이들 세계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또 걸리고 어떤 애는 시험에 떨어지고 또 재수하고 어떤 애는 또 재수해가 또 떨어지고 또 어떤 애는 삼수하고 그래 또 떨어지는 애도 있고 그래도 요즘 보면 다 그래 끄떡끄떡 하는 것도 잘 살고 아시겠어요?
공부해가지고 막 내리 1등만 하는 것도 바로 조기 퇴직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저 내 수행 열심히 하세요. 내 수행 열심히 하시면 다 저절로 돌아갑니다. 저절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그 집착하면 내 식대로 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 맘대로 안 돼야만 외면해버려요. 자식을.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안 돼. 자식이 죽든지 살든지 안 쳐다본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돼.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애들이란 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다 만나보지 않는데 만화 훔쳐보고 무협지 보지 않는데 무협지 훔쳐보고 연애소설 보지 않는데 연애소설 훔쳐보고 뭐 하지 말한 짓 하고 그러면서 그게 잘하는 과정 아니에요. 질문한 사람은 안 가르쳐 확실히 잘했나 봐. 그러니까 조금 심하다 싶으면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럼 엄마 왜 기도하냐 자기가 좀 캥기면 물어. 그런데 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엄마가 살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싶어서 그렇다. 너희 아빠 미워하고 너희 아빠하고 다투고 그러다 보니 너희 어릴 때 얼마나 마음고생했나 이런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참회가 된다. 요렇게 말해야 아이들이 진짜 감동받는 거야. 니 때문에 기도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아이한테 무거운 짐이 돼.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 요령이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막 갖다 먹인다고 이게 먹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우리 아들 시험에 걸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부부관계 반성하고 아이고 우리 남편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겠나. 오면 애들 보는 앞에서 빨리빨리 남편 밥상이나 차려주고 남편 큰소리치 말고 죄송합니다 하고 해주고 그럼 애들이 그런 엄마를 보는 게 애들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래서 공부할 마음을 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 바뀌는 거 보니 나도 바뀔 수 있겠다 이렇게 희망도 가지고. 그래서 정토에 나오는 분들은 딴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해라? 정진을 해야 돼. 정진을. 꾸준히 정진하면 내 해탈해서 좋고 가정이 화합돼서 좋고 자식한테 걸음이 돼서 좋고 다 잘 됩니다. 욕심 너무 내지 말고 좀 느긋하게 봐요. 해 공부 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자기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나? 아이고 참. 여기 있는 사람 다 1등 했어요? 1등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꼬레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이렇게 잘 살잖아. 그런 마음으로 정진을 하면 애한테 스트레스 풀어줘야지 뭘 잘해줘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러고 애 공부하는데 뭐 보약을 어떻게 해서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완전히 허약해서 막 몸무게가 40kg도 안 나가고 뭐 영양실조 걸려 문제가 있지 않는 한은 그런 나이 때 그냥 가을철에 그저 뭐 사물타인 하나 지어주면 몰라도 그냥 밥 잘 먹으면 다 건강한 거예요. 그때는 막 가면 내버려 놔도 막 성적인 욕망도 막 쏟고 막 주체를 못 하는데 그것까지 보호까지 먹이고 어떡하냐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어리석어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님 안녕하세요. 제 아들에 관한 질문인데요. 아들은 대학 4학년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1년여를 다녔는데 지난 겨울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고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기업에 원서를 내고는 바로 취직이 되어서 3개월 연수를 끝내고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배치를 받아서 잘 다니던가 했더니 언뜻 하는 소리가 회사가 군대 분위기라는 둥 앞으로는 휴일도 제대로 없다는 둥을 얘기를 하더니 한 보름 전 아침에 회사를 안 나가길래 물었더니 그만두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 아직까지 너 왜 회사 그만두었니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들의 성격은 꼼꼼하고 내성적입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는 편은 아니고요. 앞으로 제가 아들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대해야 되며 저는 마음을 어떻게 먹고 절신을 해야 되는지요. 스님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은 이런 걸 떡 읽으면 아이고 아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안 들어. 이보살이 지 아들 잘났다고 나한테 자랑하나 이런 생각. 딴 집 아들은 그 좋은 대기업은 고사하고 중소기업도 원서를 10몇 번을 냈는데도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집 아들은 어때요? 좋은 회사에 턱 원서능이 걸리고 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또 턱능이 걸리고 똑똑하지 안 똑똑해요? 똑똑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누었어요. 내가 신경을 쓴다면 이 집 아들 신경 써야 되겠어요? 10번 원서 내도 지금 못 들어가는 아들 신경 써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랑하고 싶으면 혼자 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내 아들 없다고 이렇게 자랑해. 아들 없는 것만 해도 말이야.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내버려 둬라. 20살 넘으면 어떻게 하라? 관둬라. 놔둬라. 간섭하지 마라. 그래도 엄마가 조금 보탬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이렇게 똑똑해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 결혼을 해도 며칠 못하고 어때요? 그만둬버려요. 이제 회사만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벌써 엄마가 얘가 자기가 알아서 결혼하겠다고 할 때까지 절대 엄마 결혼하는 소리는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첫째. 지가 좋아가 해도 얼마 못 가고 그만둘 성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엄마가 걱정해가 했다 그러면 이 원망 다 들어요. 그러니 공부 잘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엄마 말 듣고 공부만 잘하면 그게 그저 좋은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다. 마음이 안정이 돼 있어요. 마음. 그리고 남과 맞추어 살 수 있어요. 그게 결혼 생활의 비결이고 그게 사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럼 이런 아들의 성격은 어디서 생겼을까? 나로부터 왔다. 나는 성격 별로 안 만났는데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첫째, 이 남편하고 시댁에 대해서 내가 마음 맞추지 못한 것을 참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보면서. 그것이 뿌리예요. 그렇게 해서 시댁에 대한 섭섭함,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이 있다면 다 풀어야 돼요. 참여해서. 그러면 아들이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놔두는 게 제일 좋아요. 걱정하고 속거리는 것은 아들을 믿지 않음의 징표입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은 다 잘 될 겁니다. 똑똑해서 다 잘할 거예요. 이렇게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오히려 잘 됩니다. 그러고 참회 기도를 하셔야 된다. 남편과 시댁에 대해서.
내가 마음 맞추지 못한 인연의 과보다. 이렇게. 아들이 고2 남학생이거든요. 근데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하는 거를 싫어하고 그냥 방 안에서 혼자 뭐 게임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아빠가 좀 굉장히 무섭게 키웠어요. 무섭게 키우고 뭐 좀 독단적으로 생각하면서 생각을 애한테 말할 때 이제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이렇게 현관문 열고 딱 들어오면 뭔가 이렇게 마땅찮은 게 보이면 소리부터 좀 각 지르고 이런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좀 어릴 때부터 한 3, 4살 지가 생각나는 이 시점부터는 좀 억압이 옆에서 보는 내가 봐도 좀 억압이 돼서 크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뭔가 힘든 일이 있다거나 이렇게 싶은데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이 지금 좀 뭔가 힘든 것 같은데 대화를 안 해주니까 그 속내를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아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고 좀 얘기라도 들어주고 싶은데 일단 얘기를 안 하니까 좀 답답해요. 답답한 건 아들이 답답하지 왜 쥐가 답답한?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벌써 얼마나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말 못하는 아들이 답답해야지. 왜 자기가 답답해? 자기 다 알아야 된다 이거 아니야. 자기가 다 알아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든 말하는 게 힘들든 말을 안 하는 게 힘들든 아들이 힘든 건 상관없잖아. 내 알고 싶은 데만 지금 관심이 있잖아. 그거 엄마가 아니지 그게. 엄마라면 아들이 얼마나 답답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들이 말을 안 해가 지금 내 답답한 거 이거 지금 생각하잖아. 남편이 착실하게 일하다 죽어봐라. 장례식에 갔을 때 아이고 우리 남편이 죽어서 참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전부 나쁘더라고. 아이고 혼자 우리 남편 죽고 나는 혼자 어떻게 살아요 스님. 나는 혼자 어떻게 살아요 스님. 지금 죽은 인간 생각하나 살지 걱정하나.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걱정밖에 안 해. 죽은 사람도 걱정 안 한다니까. 그래서 남자들 몇 분 계시는데 절대로 아내한테 잘해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잘해주면 죽었으면 죽은 뒤에 지 어떻게 살고 그 걱정밖에 안 해. 죽은 사람 걱정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이제 남자가 애를 많이 먹인 사람들, 술 먹고 애 먹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 가면 가끔 아내가 남편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인간이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기 때문에 인간 죽었다고 해서 내가 살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무슨 걱정하냐? 아이고, 봐. 그래, 죽을 줄 알았으면 술 먹는 거 그 잔소리 안 하고 막 실컷 먹도록 놔둘 건데. 이건 지금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줄 필요가 전혀 없어. 잘해주면 아무런 여러분 죽은 뒤에 인사도 못 들어요. 원망만 하지. 왜 그렇다? 이 인간이 왜 빨리 죽었나? 좀 더 살아가 나를 좀 더 도와주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 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나? 인간 더럽다니까. 이 속심을 보면 내가 속심을 딱 끄집어가 이래 얘기하기가 어떤데 민망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속심이 더러워가지고. 뭐 사랑이라고 하면서 제가요 편지를 2번이나 했는데 3번이나 했는데 편지도 한 번 안 해주고요. 전화를 3번 했는데 답도 없고요. 이 짓 하고 있어. 이 장사지 그게 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번 했는데 1번밖에 안 왔다. 1번도 안 왔다. 미친다. 이 얘기예요. 전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제 장사라 그러면 괜찮은데 사랑이라 그래 이름을 붙여가.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원래 쓰려고 했던 게 뭐예요? 사랑 좋아하시네. 스님의 주례사 그 원래 제가 준 책 제목이 사랑 좋아하시네였어요. 아시겠어요? 너 사랑? 기 무슨 사랑이고?
장사지. 그래, 사랑 좋아하신 이리 책 제목을 줬는데, 출판사에서, 내가 그렇게 해라, 이마. 그랬더니, 하다가 스님의 줄에 써. 이렇게 붙었어. 그래, 스님의 줄에 써. 이래 붙여놓으니까 자꾸 나보고 줄에 써달라잖아. 그 원래 책 제목이 사랑 좋아하시네요. 그 다음에 인생 수업 그 책 제목을 내가 원래 준 거는 이거예요.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원래 이렇게 줬어요. 그것도 너무 길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인생 수업 이렇게 바뀌었어요. 잘 물든 단풍이 뭐예요? 늙으면 이 말이죠. 잘 물든 단풍, 잘 늙으면 이 말이에요. 봄꽃보다 아름답다. 청춘보다 낫다. 청춘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노? 청춘 그거 살아봤는데 뭐 그래 좋았나? 좋다 그러는데 나는 보니까 아이고 공부해야지, 취직해야지, 결혼해야지, 애 낳아야지, 집 사야지 뭐. 늙어 머리 허여이 돼 이제 애 낳을 일이 있나? 애 키울 일이 있나? 뭐 공부할 일이 있나?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뭐 아무 할 일 없잖아. 근데 자꾸 그 젊은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니까 늙음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는데 지금 늙음을 초라하게 생각하면 자기만 손해지. 그리고 늙었을 때는 늙은 게 좋아야지. 그러니까 머리 허연 거를 검게 물들이는 거는 벌써 열등의식이잖아. 그지? 허연 게 안 좋나? 원래 검은 거보다 허연 게 좋다고 해놓고 또 머리는 또 검게 해야 돼. 나 그 이해가 안 돼. 빨리 검은 머리를 뭐로 물들여야 된다? 하얗게 물들여야지. 이거는 검게 타면 하얀 거 칠해가 난리잖아. 근데 왜 이거 똑같은데 이건 또 검은 하얀 거를 또 검게 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그래. 그렇게 살면 이게 열등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스님은 좋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삶이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스님이 아이고 결혼한 사람 부러우면 성녀 생활이 외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왕지 스님이 됐으면 스님 생활이 좋아야 되나 안 좋아야 되나? 좋아야 돼. 아무리 뭐 깨가 쏟아지는 부부가 봐도 안 부러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이왕지 해서 살면 비록 가끔 성질 내고 살더라도 스님이 안 부러워야 돼. 아이고 니는 입도 한 번 못 맞춰보지, 니는 깨 하나도 못 해보지, 아이고 그 혼자 살면 많아. 이렇게 자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스님을 부러워하니까 그게 되겠어. 젊을 때는 젊음이 좋아야 돼. 뭐 늙어가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그거 뭐 아무 필요 없다. 젊은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지건은 별거 아니고 남은 건 부러워하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있으면 뭐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없으면 부모가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못 살겠다, 둘이 있으면 귀찮아서 못 살겠다. 그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부터 질문을 뭐 질문했어요? 아들하고 소통을 좀 하고 싶고. 아들하고 소통을. 예. 그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걱정하지 애 걱정하는 게 그게 아니다. 애를 이해 못하니 내 가슴이 답답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해서 애한테 자꾸 오해지네 이런 묻지 마라 이거야. 그건 자기 궁금증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냥 애가 엄마한테 물으면 언제든지 대답해 주는, 뭘 달라면 해주고 뭘 하려면 해주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아이고 우리 아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면 말을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말을 해도 내가 안 들어줬으면 제 아이가 아예 말을 안 하겠느냐 이 말이야. 아이고 이렇게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을 내 답답한 거 하지 말고, 그게 엄마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을 하면서, 교회 다녀요. 또 절하라 그러면 또 교회 다니면 안 되니까 안 다녀요. 그러니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이고 내가 아이 말을 얼마나 안 들어줬으면 애가 말을 안 하겠노.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참여하고,
아이고 말 안 하는 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노. 그러니까 벙어리하고 사는 내가 답답할까 말 못하는 벙어리가 답답할까. 근데 우린 대부분 다 벙어리하고 사는 내가 답답하잖아. 상대는 생각 안 해.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이가 대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이가 얘기하고 아이가 대화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내가 자꾸 대화하도록. 그러니까 그건 아이는 귀찮은 거예요. 얘기하면 또 딴소리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 니 그래 생각하면 안 된다. 또 그럴 거 아니야.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아이고 그래 네가 그랬구나. 그래 자기 못 들을 거야. 애가 뭐라고 하면 그건 말이야. 그게 아니고 네가 그래 생각하면 되나. 또 이래 나갈 거 아니야. 보나 안 보나. 그러니까 그 뭐 얘기하면 뭐해. 속에 갱일 끼지.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말 안 하는 정도로 괜찮지. 좀 있으면 이제 집 방에서 잘 안 나가요. 지금 학교는 가요? 네. 우리 학교 가는 것도 다행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학교 안 가려고 그러고 집에서 안 나가려고 그러고 방에도 안 나오고 밥도 지 혼자 따로 먹으려고 그러고 좀 더 심해지면.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여기 정신적으로 이제 의학적으로 병인과 아닌 거의 중간 지점에 있고 조금은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병원에 가야 돼요. 청소년 상담 같은 거 이런 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마음에 있는 말, 뭐 어떻게 심리가 억압이 돼서 그러거든요.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 근데 애 보고 또 환자 취급하면 애가 이제 또 엄마가 드디어 이제 나를 정신병 취급하거나 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병으로 이렇게 뭐 다른 몸에 병은 없어요? 어릴 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화상 흉터가 있어요. 그건 뭐 병이 아니지 흉터지 뭐. 아니요 얼굴에 있어가지고 자라면서 그 흉터로 인해서 상처가 흉터 이렇게 성형은 아직 안 했고? 한 번 했었어요. 한 번 했고. 네. 그러면 다른 걸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병원에 검진을 하면서 이렇게 내과를 하고 정신과에도 이렇게 해서 약간 상담하도록 애한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검진을 하면서 맥도 짚고 이래 하면서 뭐 야 요새 니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데 무슨 고민이 있나 이렇게 엄마가 묻지 말고 이렇게 물으면 이제 자기가 뭐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이 막힌 거를 좀 해소를 해주면 좋지. 그렇다고 뭐 네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네 정신 좀 이상하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희 두 부부한테만 그러지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거는 잘. 그 두 부부한테만 그런 거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야. 조금 심하다 싶으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그 정도면 생활이 정상적이고 우리 둘 부부하고만 대화 안 하면 그냥 놔둬야 돼. 그리고 남편이 또 그걸 윽박질러도 그럼 자기 또 남편하고 또 싸울 거야. 애 좀 놔둬라. 왜 그래? 당신 자꾸 윽박질러게 애가 저러자 이러면 안 돼. 남편이 그러면 자기가 남편한테 참여해야 돼. 남편도 답답하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실까 하고 남편 나무래지 말고 등 떨어주면서 여보 힘들지. 아이고 애가 말을 하니 당신은 얼마나 답답해. 아이고 그래 이렇게 남편을 위로해 줘야 돼. 그래야 남편이 스트레스가 풀려야 애한테 과음을 안 지내지. 그거 갖고 또 남편하고 또 그러지 말라고 또 싸우면 어때요? 그럼 더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애하고 갈등이 더 심해져. 그래서 일단은 그냥 첫째 가만히 두고 자기가 아이를 위해서 아이고 네가 얼마나 힘드노 이러고 자기가 이제 애 얘기할 때 절대로 말대꾸하지 마. 변명도 하지 말고 어떤 얘기를 해도 그래 네가 그랬구나 이래야지. 네가 몇 학년? 고등학교 2학년? 네가 2학년인데 공부해야지 네가 그러면 되는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엄마하고 얘기가 안 돼. 얘기하면 또 사설이 길어지니까 변명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만 줘. 얘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왔나 이러고 애가 말을 안 하든 답을 기다리지 마. 자기 그냥 할 말 하면 돼. 아이고 왔구나 배고프지 밥 먹어 이러고 이렇게 너무 간섭을 하지 말되 내가 하는 최소한의 대화는 그냥 하면 돼. 답을 기다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들이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갔는데 갑자기 저에게 선포를 했어요. 여자가 남자아이인데 갑자기 여자가 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갖고 너무 당황스러워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식하고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서 예. 비록 남자이지만은 예. 신체 구조상 남자인데 예. 가만히 보니까 예. 이 마음가짐이나 모든 게 예. 성적 취향이 여자구나 예. 이게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지 예.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예. 멋으로 그러는 건지 예. 그걸 잘 살펴서 예. 이 정신 세계가 예. 이 성적 취향 마음이 자기도 그 어쩔 수 없어요. 남자를 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예. 여자를 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예. 이러면 여자하고 살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요즘 사회는 이런 성적 취향의 자유, 예. 인간이 갖는 어떤 성적 취향이든 그 성적 취향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점점 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것이 억압이 돼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었는데 요즘은 이것을 인정하자. 옛날엔 피부가 검다고 차별하고 신체가 장애라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거 다 평등해졌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 인간의 성적 취향. 보통은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진짜 그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고 확인이 된다면 뭐 그렇게 가는 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 있거든요. 누가? 저는요. 자기 인생이 아니잖아. 아, 그거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을지병원에 의뢰를 지금 이제 해놓은 상황이고, 성 전체성을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과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굳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해주라는. 본인이 굳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존재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침에 여성적인 그런 부분이 보인다든지, 살림에 뭐 예를 들어서 취미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굳이 뭐 이제 막 멋을 내는데 여성스럽다 막 그리고 이제 총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게임도 좋아하고 총 같은 거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지금도 현재 총 갖고 놀고 총을 이렇게 분해했다 이제 조립했다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여자로 갑자기 산다고 하니까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멀지 않나 이 생각. 자기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살림을 왜 여자가만 살아야 돼요? 여성스럽다, 여자의 성품이 있다는 거는 성적으로 남자를 보면 여자가 남자 보면 좀 자기도 남자 보면 좀 좋잖아, 그죠? 근데 남자를 보면 좋고 여자를 보면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성적 취향의 문제라니까 이 총을 만질 줄 안다.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지금 여자도 군대 얼마나 많이 가는데 그리고 여자도 기계공학 얼마나 많이 하고 남자가 사람도 얼마나 많고 남자 요리사도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저거 완전히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 성적 취향이라는 거는 그런 살림 살고 무슨 직업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없어.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 의사에게 맡겨서 진단이 그렇게 나오면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지. 엄마니까 물론 충격적이지. 옛날에는 이것을 너무 부모가 억압을 하고 사회가 억압을 해놓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살았고 또 이것 때문에 몰래 이제 자기 성적 취향을 표현하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의 뭐랄까 죄인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시대가 좋아지니까 그걸 이제 바깥으로 표현한다. 그래도 아직도 남자가 그 표현하려면 세상 사람부터 손가락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보면 이 세상 눈이 무서워가지고 결혼은 해서 아시겠어요? 부인 낳아놓고 그러나 그것이 거의 삶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성애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들이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예, 예. 그러는 것보다는 그래서 예. 공연히 다른 사람을 또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예. 그것이 의사의 진단까지 확인이 된다면 예, 예. 그것은 좀 더 의사하고 상담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너무 걱정할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아직도 굉장히 이게 뭐랄까 쉬쉬하는 문제지만은 외국 같은 데서는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뭐 장관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 여러 예술 분야에 활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정상이라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대부분 착해요. 아시겠어요? 예. 이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거나 깡패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비교적 착하고 성격이 온순하고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예술이나 이런 데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요즘 어떠냐면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어릴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끼리 같이 좋아하거나 남자끼리 같이 좋아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 애 때 어릴 때 한때 그 잘못된 취향이라면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 그게 걱정할 일 아니에요. 오히려 엄마가 아이가 고민하더라도 엄마가 가만히 들어보고 아이의 진로를 오히려 열어줘야지. 엄마라면. 엄마가 자기 인생 다니는데 남을 억압하면 되는가? 그래도 이제 그동안 살았던 게 있으니까. 살았던 게 있어도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이게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으면 어릴 때 조정하면 더 좋지만은 지금 이제 지금이라도 그거는 조정해 주는 게 좋지.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부모로서는 충격이 충격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자기가 뭘 잘못해가 이런 게 아니잖아. 태어났는데 그런 걸 어떡하라는 얘기야. 근데 신체 구조적으로도 아주 드물지만 이런 구조도 있어. 이거는 이제 정신세계하고 육체가 서로 언밸런스 되는 거고, 신체 구조적으로도 양성이 다 있는 사람도 있고, 양성이 다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여자, 남자 두 개 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스님이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성적으로는 남성인데, 이제 정신적인 이 심리가 여성, 성적 취향이에요. 뭐 여자처럼 뭐 이렇게 곱상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자가 좋다는 거예요. 여자한테는 아무런 이 마음이 안 가고, 참, 여자인데 남자한테는 마음이 안 가고 여자가 좋다는 이런 게 있어. 옛날에는 이걸 웃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이거는 인간 중에 이런 사람도 있다 하는 게 지금 거의 다 밝혀졌어. 이것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벌이고 이거는 굉장히 그렇게 막 나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죄 지은 것처럼 행동했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각각의 이제 성적 취향을 인정해주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이런 동성애 결혼까지도 어때요? 결국은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 자기는 거기에 찬성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 이런 시대에 사는데 제도가 이렇게 안 되더라도 세상은 이걸 안 해줘라도 부모는 자기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문제를 감싸줘야 되는데 세상이 이래 바뀌는데 부모가 그걸 억압하면 안 되지. 그러나 그 검사를 정확하게 해보고 해야 돼. 무조건 좀 좋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져. 아시겠죠? 걱정할 거가 안 할 거가. 그래, 아니 검사 결과 보고서. 그래,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이제 상식에 어긋나니까 정신적으로 힘든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행복을 생각해야지. 엄마로서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행복을 생각해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다시 의논을 하세요. 너무 충격받지 말고. 요즘 세상에 나서니까 이게 덜하지. 이게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충격이에요. 충격 아니에요. 충격이에요. 부모가 막 정신없고 애를 나무래고 야단치고 때리고 이러겠지만은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몸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인간의 권리를 향유하고 행복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게 인권선언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들이 한동안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소개팅을 해서 둘 다 동시에 생겼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없을 때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 애들 또 잘 사귀고 그러니까. 근데 저만 알고 아빠한테는 얘기를 못했어요. 뭐 만난 것 같으면, 밖에서 남자친구 만나는 것 같으면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를 10번도 더 하니까 저만 알고 남편한테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고 나서 요즘 조금 처음이라 자주 만나는데 제가 같이 애들이랑 짜고 아빠를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자, 애기 아빠예요. 자, 딸이 남자친구 만나는데 아내하고 지그끼리만 알고 나는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알면 아내한테 화낼까? 괜찮아요. 여기는요? 결혼했어요? 그럼 여기는 아기 있어요? 그 딸이 남자친구 만나는데 나는 모르고 엄마하고 지그 딸하고 지그끼리만 알고 이렇게 만나면 근데 나중에 내가 알았다. 그럼 자기가 아내한테 성질 낼까 안 낼까?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고요. 그럼 뭐 내가 말할 필요도 없네. 아니 남편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요. 워낙 좀 고지식해서. 그러니까 예. 자기가 그 딸이 남자친구 만나는 걸 자기도 모르면 되잖아. 아 근데 저도 좀 어떤 애를 만나나 걱정이 돼서. 걱정이 되면 같이 알아야지. 자기만 딱 알고 남편 모르고 얘기 이러면.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만나도 되겠더라고요. 그 괜찮으면 남편한테 얘기해야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랑은 저기 아들이 아니고 딸만 둘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만날 시간을 별로 안 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니 나는 딸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질문자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남자분들한테 세 사람이나 물어봐도 다 이럴 때 딸 야단칠까 아내한테 성질낼까? 네 알았잖아. 날 속였나. 너그 두 니언이 짜고 이래.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 얘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는 모른 척 하든지 관여를 안 하든지 자기도 네, 자기도 모른 척 해야겠어요. 처음에 그냥 소개할 때만 내가 잠깐 알았고 그 다음에 나도 몰랐다. 진짜 몰라야 그런 말 하지. 알아놓고는 남편한테 오리발 내미면 그러면 더 화가 나지. 아, 예. 그리고 진짜 몰라버려야 돼. 예. 얘기를 해도 안 들어야겠어요. 아니지. 그냥 얘기하는 거는 내가 묻거나 궁금해하면 안 하면 돼. 지가 와서 얘기하는 거는 내하고 관계없잖아. 내가 아는 건 아니잖아. 네. 뭐 그냥 애가 뭐라고 하긴 했는데 저는 뭐 그냥 학교 친구인 줄 알고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네. 근데 딸이 자기가 자꾸 궁금해서 물어요. 딸이 와서 얘기해줘요.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요. 제가 많이 묻죠. 그러니까 자기는 궁금해가 걱정이 되고 물으면서 남편은 궁금하면 안 되나? 아니, 애들한테는 니네 남자친구 안 사귀냐고 걱정을 해요. 근데 막상 생기면 저를 들들 볶으니까 빨리 전화해 보라고. 그 전화하면 되잖아요. 아 근데 영화 보고 있다든지. 그러면 영화 보고 있다고 말해주면 되잖아. 영화 보고 있대요. 우리도 우리 옛날에 연애할 때 영화 볼 때 집에서 전화하면 안 좋잖아요. 영화 끝나거든 빨리 전화. 들어오라고 재촉하고 이러니까. 재촉하지 당연히 아빠니까. 예. 아빠들 웃긴다. 자기가 남자 만날 때는 여자에 대해서 그래 고려 안 하고 지 딸은 또 끔찍하게 또 딴 남자가 어떻게 할까 싶어 걱정하고. 네, 맞아요. 그래 남자들이 그랬어.
그래도 뭐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해? 그 현실인 걸 남자들이 나쁘지만은 그 현실인 걸 어떻게? 지 마누라는 금쪽같이 여기고 남의 여자는 뭐 아무나 만나려 그러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 마누라가 딴 남자 만나면 안 된다면 나도 딴 여자를 안 만나줘야 되잖아, 그죠? 여자가 만나자 그래도 안 된다. 누구 남편은 알면 큰일이다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사람이 현재 사람이 다 이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이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도 부모가 반대하는 거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보호해 주는 것만 갖고 하면 아이가 자생력이 없어지지. 자기가 만나는 것도 해야 되고 부모가 반대하는 것도 자기가 이겨내야 되고 반대를 무릅쓰고도 연애를 해야 되고 또 아버지 얘기가 올바르다 싶으면 또 그만둘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아이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다 미리 보호해 주면 아이는 앞으로 결혼해도 엄마가 가서 해줘야 되고 아기도 낳으면 봐줘야 되고 전부 해줘야 돼. 그건 올바른 건 아니에요. 같이 아빠를 속인다는 게 그게 제일 나쁘지. 네, 그게 제일 자기도 모르면 마음에 돼. 걸려서 자기도 모르든지 아빠한테 귀띔을 해주든지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든지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든지 그럼 아기가 와서 자꾸 물으면 남자친구 어때 하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가 엄마 그래도 엄마 좀 봐줘. 이 남자 보니 어떻게 괜찮아? 이러면 아이고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아노? 이래. 그래도 또 물으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남자를 그래 잘 볼 줄 알면 내가 너희 아버지 같은 거 만났겠네. 그래서 남자 보는 건 난 젬병이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묻지 마라. 나는 그 원래 소질이 없다. 이렇게 딱 끊어야 돼.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근데 네가 어려웠어. 사고가 났다. 아기가 생겼다든지 뭐 하면 애들이 당황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서 낳거나 뭐 이러면 문제잖아. 그죠? 그렇게 어려울 때 네가 혼자서 감당 못할 때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누구하고 의논해야 된다. 엄마한테 SS를 쳐야 돼요. 긴급 상황을 쳐서 그러면 엄마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조언을 줘야 돼. 그러기 전까지는 지나친 간섭은 좋지가 않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